안녕하세요. 오늘 밤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조선시대 불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양에서 멀지 않은 어느 고을에 문이방이라는 관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관청의 실무를 맡아 장부를 정리하고 공문을 작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일은 성실히 했으나 목소리는 크지 않았고 사람들 앞에서도 늘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런 그에게는 경자라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경자는 성정이 강한 여자였습니다. 말이 고닫고 판단이 빨랐으며 집안일을 처리하는 손길도 단호했습니다. 그러나 그 강함은 남편에게 안식이 되지 못했습니다. 문이방이 무언가 말을 꺼내려 하면 경자는 이미 결론을 내린 뒤였고 그가 망설이면 경자는 그것을 나약함으로 여겼습니다. 문이방은 아내 곁에 있었으되 기댈 곳은 없었습니다. 집안에서조차 늘 조심스러웠고 마음은 점점 말을 잃어갔습니다. 저녁 밥상을 마주할 때면 그는 아내의 눈치를 살폈고 잠자리에 들어서도 등을 돌린 채 잠들었습니다. 부부였으나 이미 남이었습니다. 같은 고을에 박별감이라는 사람도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관청의 하급 무관으로 몸이 크고 목소리도 컸습니다. 술을 좋아했고 화를 잘 냈으며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주먹이 먼저 나갔습니다. 그에게는 연미라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연미는 원래 밝은 성정의 여자였다고 합니다. 혼인 전에는 웃음이 많았고 말재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박별감과 살면서 그 밝음은 점점 사라졌습니다. 남편은 연미가 조금만 늦게 대답해도 화를 냈고 조금만 불만스러워 보이면 손찌검을 했습니다. 연미는 맞지 않기 위해 먼저 웃는 법을 배웠고 웃는 얼굴 뒤에 마음을 숨겼습니다. 연미의 웃음은 이제 방어였습니다. 남편이 술에 취해 돌아오면 그는 재빨리 밥상을 차렸고 남편이 소리를 지르면 고개를 숙여 듣는 척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두려움과 외로움만 쌓여갔습니다. 두 부부는 모두 같은 고을에서 살고 있었으나 서로의 존재를 알지 못했습니다. 문이방은 아내의 강함 속에서 숨을 죽이며 살았고 연미는 남편의 폭력 속에서 몸을 웅크리며 살았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각자의 집안에서 이미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봄이 왔으나 두 집에는 따뜻함이 없었고 여름이 왔으나 두 집에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두 집을 평범한 부부의 집으로만 여겼습니다. 그 안에서 무엇이 무너지고 있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연미가 문이방을 처음 제대로 본 것은 관청 잔치 자리에서였습니다. 그날은 고을 원님의 생신이었고 관청의 관리들과 그 가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술상이 차려지고 이야기가 오갔으나 연미는 늘 그랬듯 남편 곁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박별감은 이미 술이 과했고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이보게들, 오늘은 마음껏 마셔야지. 박별감이 연미의 손목을 거칠게 잡아 끌며 일으켜 세웠습니다. 술을 따르라는 뜻이었습니다. 연미는 익숙한 듯 웃으며 일어났으나 손목에는 붉은 자국이 남았습니다. 그때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별감, 이만 돌아가게 하시지요. 사람이 지쳐 보입니다. 문이방이었습니다. 큰 소리도 꾸짖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에는 연미를 먼저 헤아리는 온기가 있었습니다. 박별감은 잠시 뜸을 들이다가 손을 놓았고 연미는 그제야 자리에서 물러날 수 있었습니다. 연미는 문이방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이미 고개를 돌려 다른 이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특별한 일을 한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연미에게는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습니다. 그 뒤로 연미는 관청에 나갈 때마다 문이방을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늘 조용했고 말이 많지 않았으나 사람을 대할 때 먼저 상대를 살폈습니다. 연미가 무거운 것을 들고 있으면 말없이 받아주었고 길에서 마주치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어느 날 연미가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문이방과 마주쳤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무엇이 괜찮으냐는 건지 연미는 알았습니다. 그날 이후 처음 듣는 자신을 향한 진심 어린 물음이었습니다. 연미는 고개를 끄덕였으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문이방 앞에서는 몸을 움츠리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침묵이 두렵지 않았고 시선이 아프지 않았습니다. 연미의 마음은 그렇게 조용히 문이방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문이방 또한 연미를 피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안쓰러운 마음이었습니다. 관청 잔치에서 본 연미의 손목, 그 붉은 자국이 며칠 동안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박별감의 폭력은 고을에서 모르는 이가 없었으나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문 이방 역시 그저 한 번 말을 건넨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로 연미를 마주칠 때마다 그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연미가 웃을 때면 그 웃음 뒤에 숨은 슬픔이 보였고 연미가 고개를 숙일 때면 그 조심스러움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문 이방은 자신도 모르게 연미를 찾게 되었습니다. 관청 마당을 지나갈 때, 장터를 걸을 때 언제나 무의식 중에 연미의 모습을 찾았습니다. 문 이방은 자신의 마음을 애써 부정했습니다. 이것은 그저 동정일 뿐이라고,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에 대한 연민일 뿐이라고. 그러나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경자의 강함 속에서 느끼지 못했던 부드러운 이해가 연미에게 있다는 것을. 연미 앞에서는 작아지지 않아도 되었고 말을 고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문 이방이 관청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비가 내렸습니다. 처마 밑으로 피했을 때 연미도 같은 곳에 서 있었습니다. 둘은 말없이 빗줄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연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방님, 예, 이방님 곁에 있으면 맞을 준비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말이 문 이방의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는 연미를 돌아보았습니다. 연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솔직한 눈빛이었습니다. 웃음 뒤에 숨기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도 문 이방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앞에서는 조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세상이 둘만 남긴 것처럼 고요했습니다. 연미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문 이방도 손을 내밀었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맞닿았을 때 오랜 외로움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급하지 않았고 거칠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오래도록 그리워했던 온기를 확인하듯 조용히 안았습니다. 그날 밤 둘은 선을 넘었습니다. 문 이방의 처소였습니다. 경자는 친정에 가 있었고 아무도 없는 빈집이었습니다. 촛불 하나만이 방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연미는 떨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설렘이었습니다. 문 이방은 연미의 손을 잡고 천천히 물었습니다. 괜찮습니까? 연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문 이방은 연미를 존중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연미의 옷고름을 풀 때도 연미를 안을 때도 모든 순간에 먼저 물었습니다. 연미 역시 문 이방을 받아들였습니다. 두려움 없이, 움츠림 없이 온전히 자신을 내어주었습니다. 그것은 욕정이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살게 하는 사랑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죽어있던 마음이 비로소 숨을 쉬는 순간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누워 서로의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문 이방이 연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것이 죄라면 저는 기꺼이 죄인이 되겠습니다. 연미가 문 이방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저도 그러합니다. 둘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랑이 허락될 수 없다는 것을, 언젠가는 드러날 것이고 그때는 모든 것을 잃을 것이라는 것을. 그러나 그 순간만큼은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새벽이 오기 전 연미는 조용히 일어나 옷을 여몄습니다. 문 이방이 연미의 손을 잡았습니다. 또 뵙겠습니까? 연미가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뵙게 될 것입니다.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말대로였습니다. 둘은 멈추지 못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때로는 사흘에 한 번 둘은 만났습니다. 때로는 강가의 정자에서, 때로는 빈 창고에서, 때로는 산속 작은 암자에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 만났으나 만날 때마다 사랑은 깊어졌습니다. 문 이방은 연미에게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자와의 삶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집에 돌아갈 때마다 숨이 막혔는지. 연미 역시 박별감의 폭력을, 그 안에서 죽어가던 자신을 이야기했습니다. 둘은 서로의 상처를 가장 잘 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깊어질수록 숨기기는 더 어려워졌습니다. 분류는 결국 숨길 수 없었습니다. 처음 소문이 돈 것은 빨래터에서였습니다. 어느 아낙네가 강가에서 문이방과 연미가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둘이 손을 잡고 있었다고, 아니 그보다 더했다고 말은 점점 커졌습니다. 관청의 하인도 수상한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문이방이 밤늦게 혼자 어디론가 나가는 것을, 연미가 남편 몰래 집을 빠져나가는 것을, 우연이라 하기엔 너무 자주 같은 시간에 장터의 상인은 둘이 함께 있는 것을 여러 번 목격했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우연한 마주침인 줄 알았으나 그들의 눈빛이 보통이 아니었다고, 서로를 보는 그 눈에는 애틋함이 가득했다고,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졌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혀를 찼습니다. 문이방이 그럴 줄은 몰랐네. 연미도 참. 남편이 있는 몸으로. 저들은 이미 염치를 버렸어. 문이방과 연미도 소문을 알게 되었습니다. 거리를 걸을 때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렸고 관청에서도 동료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밤 둘은 다시 만났습니다. 문이방이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만나는 것이 좋겠소. 연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수 있겠습니까? 당신을 위해서라도. 이방님, 연미가 문이방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이미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방님마저 잃으면 저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문이방도 알고 있었습니다. 멈출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서로가 서로의 전부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그렇다면 함께 죄인이 됩시다. 둘은 더 이상 숨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들킬 것이라면, 어차피 벌을 받을 것이라면 마지막까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소문은 이제 고을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아이들까지도 문이방과 연미의 이름을 입에 올렸습니다. 사람들은 손가락질했으나 둘은 서로를 놓지 않았습니다. 사랑은 이제 모두가 아는 죄가 되었습니다. 소문을 가장 늦게 들은 이들은 가장 깊이 상처 입었습니다. 경자는 장터에서 아낙네들의 수군거림으로 처음 알았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와 정을 통한다는 소문을.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집에 돌아와 남편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것이 사실임을 알았습니다. 경자는 분노했습니다. 자신의 강함이 결국 남편을 밀어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밤새 울다가 아침이 오면 다시 분노했습니다. 박별감은 관청 동료의 비웃음으로 알았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문이방과 바람을 피운다는 말을. 그는 즉시 집으로 달려가 연미를 다그쳤으나 연미는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박별감 또한 분노했습니다. 연미가 자신을 두려움으로만 대했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경자와 박별감은 우연히 주막에서 마주쳤습니다. 같은 분노를 품고 같은 굴욕을 삼킨 얼굴로 박별감이 먼저 말했습니다. 우린 버려졌어. 경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한마디가 둘을 같은 편으로 만들었습니다. 주막에서 처음 마주친 날 둘은 술잔을 기울이며 각자의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경자는 남편이 얼마나 나약한 사람인지, 연미가 얼마나 염치 없는 여자인지 말했습니다. 박별감은 연미가 얼마나 배은망덕한지, 문이방이 얼마나 비겁한지 말했습니다. 그러나 말을 하면 할수록 공허함만 커졌습니다. 분노는 상처를 가리지 못했고 말은 굴욕을 지우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저들처럼 하면 어떻겠어? 박별감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경자는 잠시 망설였으나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은 복수였고 서로의 상처를 증명하려는 몸부림이었습니다. 경자는 여전히 선택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버려진 여자가 아니라 원한다면 얼마든지 다른 남자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박별감은 버림받은 남자가 아님을 보이고 싶었습니다. 연미 말고도 여자는 얼마든지 있으며 자신은 여전히 힘있는 남자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둘은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문이방과 연미가 만나는 것처럼 경자와 박별감도 사람들 몰래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만남에는 온기가 없었습니다. 서로를 안을 때도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경자는 박별감을 안으며 문이방을 생각했고 박별감은 경자를 안으며 연미를 떠올렸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위로했으나 그 위로는 상처를 더 깊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만날 때마다 공허함은 커졌고 분노는 식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경자가 말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소? 박별감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복수일 뿐이고 복수는 아무것도 채워주지 못한다는 것을. 그럼에도 그들은 멈추지 못했습니다. 이미 선을 넘었고 돌아갈 곳도 없었습니다. 고을에는 이제 두 개의 불륜이 있었습니다. 사랑으로 시작한 것과 복수로 이어진 것. 사람들은 네 사람 모두를 손가락질했습니다. 이제 고을에는 두 개의 소문이 함께 돌았습니다. 문이방과 연미의 사랑, 그리고 경자와 박별감의 복수. 처음에는 문이방과 연미의 불륜만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으나 이제는 경자와 박별감의 관계도 숨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빨래터의 아낙네들은 혀를 찼습니다. 이게 무슨 꼴인가? 네 사람 모두 정신을 잃었어. 주막의 사내들은 비웃었습니다. 저 집은 이미 모두 무너졌다. 부부가 서로 바꿔 살고 있으니. 아이들까지도 거리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문이방 연미 사랑하고 경자 별감 서로 안고. 고을 전체가 네 사람의 치정을 구경거리로 삼았습니다. 사람들은 이 추문을 마치 야담처럼 이야기했습니다. 누구는 문이방과 연미를 동정했고 누구는 경자와 박별감을 이해한다 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네 사람 모두를 비난했습니다. 관청의 동료들도 문이방을 멀리했습니다. 함께 일하던 서리들은 더 이상 그와 말을 섞지 않았고 아전들은 그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연미는 장터에 나갈 수조차 없었습니다. 나가기만 하면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따라왔고 노골적인 조롱도 들렸습니다. 경자는 친정 식구들에게조차 외면당했습니다. 오빠가 찾아와 호통을 쳤습니다. 어찌 그럴 수 있느냐? 남편이 잘못했다 해도 네가 그래서야 되겠느냐? 박별감은 관청에서 상관에게 불려가 질책을 들었습니다. 별감의 채통이 어디 갔는가? 이것이 무인의 도리인가? 네 사람 모두 고립되었습니다. 고을 전체가 그들을 배척했고 그들 역시 서로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원님이 움직였습니다. 원님은 이 추문을 더 이상 개인의 치정으로만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고을의 기강이 무너지고 있었고 아이들까지 불륜을 노래로 부르는 현실을 그대로 둘 수 없었습니다. 원님은 네 사람을 모두 관하로 불러들였습니다. 대청에 무릎 꿇은 네 사람의 모습은 처량했습니다. 문이방은 고개를 들지 못했고 연미는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경자는 창백한 얼굴로 입술을 깨물고 있었고 박별감은 주먹을 쥔 채 분노를 삼키고 있었습니다. 원님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문이방, 너는 관직에 있는 몸으로 남의 아내와 간통했다. 연미, 너는 남편이 있는 몸으로 다른 남자를 따랐다. 경자, 박별감, 너희 둘 역시 마찬가지다. 원님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는 너희 넷만의 문제가 아니다. 고을 전체의 기강이 무너졌다. 이를 바로잡지 않으면 이 고을은 썩어갈 것이다. 판결은 냉정했습니다. 문이방은 파직하여 북쪽 변방으로 유배 보낸다. 연미는 친정으로 돌려보내되 재갈을 금하며 이 고을 땅을 밟지 못한다. 박별감, 너는 벼슬을 빼앗긴다. 경자는 별거 조치하여 이 고을을 떠나라. 판결이 내려진 후 네 사람은 각자의 길을 떠났습니다. 문이방은 보따리 하나 들고 북쪽으로 떠났습니다. 떠나는 날 연미가 멀리서 그를 바라보았으나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둘은 그렇게 마지막으로 서로를 보았습니다. 연미는 친정으로 돌아가 작은 방에 갇혀 지냈습니다. 박별감은 술독에 빠졌고 경자는 먼 고을의 친척집으로 보내졌습니다. 네 사람 모두 잃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뒤에도 문이방과 연미는 서로를 잊지 못했습니다. 문이방은 변방에서도 연미를 그리워했고 연미는 친정 작은 방에서 문이방의 이름을 속으로 불렀습니다. 둘의 사랑은 벌을 받았으나 죽지 않았습니다. 반면 경자와 박별감의 관계는 소문이 멎자마자 식어버렸습니다. 복수로 시작한 인연은 아무것도 남기지 못했습니다. 고을의 늙은이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으로 죄를 지은 자는 오래 아프고 분노로 죄를 지은 자는 오래 비었다.
그 말과 함께 이 이야기는 오래도록 야담으로 남았습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